안녕하십니까. 국힘 전대후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 네, 지금 국힘 전대가 완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까지 계속된 문제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심지어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후 폭풍이 굉장히 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신업이라든지 또는 신혜식, 김세희, 류여의 서류 탄력한 문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힘 전대후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예 당대표니 당정일체니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민주당과 더불어서 국힘도 큰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이제는 완전히 제도를 뜯어고치자, 뭐 탄핵이라는 것을 또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리수가 많고, 그러니까 아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자, 이러면서 유사 내각제로 간다라는 거죠. 유사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 그리고 위장된 내각제, 이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죠. 결국에는 국회의원 중심제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크게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초당적 모임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또 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국회의원을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그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한 선거구에서 뭐 3명, 4명까지 당선이 되니까 기존 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이러한 정황으로 가서 결국에는 국회의원들한테 미끼를 던져주고, 결국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제인 유사 내각제로 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거대 양당 정치 극복하려면 비례의석 50% 이상 확대돼야 한다 하면서 지금 뭐 국회의원 50명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죠. 흐름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제, 내각제 팽팽, 중대선거구제는 대부분 찬성.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중대선거구제가 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로 가는 길이에요. 중간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KBS 뉴스에서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통합정부가 필요하다, 윤석열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후보들이 보면은 후보 때하고 대통령이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외쳤다가 여기도 지금 문재인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이제 유사 내각제죠. 이렇게 외쳤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분권형 대통령제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이 안철수 후보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외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뭐 이재호라든지 또는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쪽을 동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네, 그리고 YTN에서도 보면은 2020년 1월에 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신념이 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대통령실과 맞서는 것도 이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도 실패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길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자기의 정치 인생을 걸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홍근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내용 속에서 또 국힘 내용 속에서 초당적 모임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빨리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대통령제의 위기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야 의원 131명이 초당적 모임을 출범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나서는 초당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 내각제, 유사 내각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유사 내각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김진표도 선거제 개편 시동 27일부터 2주간 전원 위를 제안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3월에 이제 이 김진표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나서서 마지막 정치 생명을 여기에 걸 거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하고 그 다음에 개원까지 이것을 올해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국회의장, 뭐 초당적 모임,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총선 앞두고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 근데 이제 자신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한 리더만 바라보는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내각제로 가자. 근데 내각제로 가는데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완충해가지고 유사 내각제 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렇게 밀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외치는 게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 외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장 국민 투표제를 외치는 것은 이게 국민 주권 정책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정책을 정립화 못 시켜놓으면은 국민들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세력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의 세력, 국회의원 300명의 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국을 뒤흔들 텐데, 북한까지. 이때 이제 국회의원들만 만약에 매수를 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표권이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욕먹으면서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19년 동안 외국인들을 가르쳤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표권 외치는 외국인들이 없어요. 저도 해외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해외에서 내가 골치 아프게 무슨 외국인 투표권을 외치겠습니까? 네, 그냥 한국에서도 골치 아파서 이 정치적으로 골치가 아픈데 해외 나가까지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은 이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제 한국은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폐지 못하면 이제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민청, 재외동포청 이러면서 한국은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외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인들은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결국에는 러시아에 병합된 것처럼 한국의 곳곳 지역들이 중국,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병합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뭐 망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민 주권 정치를 외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힘이 뭐 제왕적 진짜 무슨 명예 당대표, 당정일체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국힘 전대후에 안철수, 천하람, 뭐 이준석, 유승민 반발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국힘을 지지해왔던 그런 외부 세력들도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선거제와 더불어서 개헌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 국민주권 정치를 외치지 않으면은 이제 대통령 1인 지배 세력의 고통을 받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이제 350명을 늘린다 그러죠. 국회의원 350명 세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